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해 볼 제품은 아마 제 리뷰에서는 최초 리뷰인 것 같은데요. MIC 마이크로폰, 마이크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파인파인의 AM8이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뭐? 브랜드 이름이 뭐라고? 파인파인입니다. 뭐 좀 이상하잖아. 저도 처음엔 좀 헷갈렸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게 피파인, 파이파인, 피피네 뭘까? 라고 궁금했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라고 그랬더니 파인파인이랍니다. 파인파인의 AM8 이 마이크로폰은 파인파인 오피셜 스토어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Thank you, 파인파인 오피셜 스토어. 그래서 오늘은 파인파인 AM8의 스펙과 언박싱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설명을 하다 보면 마이크의 원리라든가 스펙을 읽는 법까지도 함께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말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럼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스펙인데요. 마이크의 타입은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뭐 그런 종류가 있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폴라 패턴인데요. 일단 폴라 패턴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이 폴라라는 것이 원래 뭐 북극, 남극, 극지 뭐 이런 뜻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방향 지시적인 뭐 이런 뜻이 있대요. 아니 그래서 뭐 방향 지시가 뭐 어쨌다는 거야? 폴라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둥그런 마치 무슨 지구본 표시할 때 마냥 바탕을 두고 여기에다가 패턴을 그은 것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중심에 마이크가 있다라고 하고 0도가 되는 부분에서 사람이 말을 한다라고 할 적에 마이크가 수음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폴라 패턴입니다. 그러면 파인파인 AM8의 폴라 패턴은 어떻게 생겼느냐? 카디오이드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카디오이드는 뭐야? 카디오이드는 심장? 이게 뭔 뜻인가 했는데요. 세 번째 보시면 하트 모양의 곡선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파인파인 AM8의 폴라 패턴 한번 보자고요. 요래요. 근데 이게 카디오이드 심장 모양이랑 뭔 상관이야? 이거 마치 우리 애가 좋아하는 엉덩이 탐정 얼굴처럼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180도로 돌려보죠. 이렇게 거꾸로 해보면은 이러니까 이제 심장 하트 모양의 패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카디오이드 형태의 폴라 패턴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요 연두색 범위 안에 있는 소리를 수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요 바깥은 수음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즉 앞 방향에서 나오는 소리는 잘 수음을 하지만 옆이나 뒤에서 오는 소리는 수음을 할 수가 없다, 단방향이다 라는 것을 보통 표시를 할 적에 카디오이드 형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향성 마이크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방향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AM8은 그 마이크 캡슐이 한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연결은 USB-C 타입 포트와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또 XLR 포트와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USB-C 타입은 알겠어. 근데 XLR은 뭐야? 그 노래방 같은 데 가시면은 잡게 되는 좀 큼지막한 마이크 있죠. 여기에 혹시 밑둥에 보시면은 요런 거 달려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3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꽂게 되어 있는 요런 방식을 XLR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케이블과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야? 이 XLR 방식은요, 주로 음향 전문 기기에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M8은 PC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향 전문 기기에 연결을 해서도 쓸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프리퀀시 레인지, 주파수 범위는 50Hz에서 16kHz까지의 범위를 수음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N 레이쇼라는 것이 있는데요. SN 레이쇼는 또 뭐냐? 이게 SNR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는 건데요. 신호 대 잡음비입니다. 즉 음성 신호와 잡음의 그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잡음은 적고 신호가 크고 할수록 더 깨끗하고 맑은 소리를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SN 레이쇼, SNR은 얼마나 되느냐? 80dB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좋은 수준인지 나쁜 수준인지는 나중에 다른 기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음은 센서티비티인데요. 요거는 감도, 출력 감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력 감도라는 것은 마이크가 소리를 인식을 해서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의 민감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도가 높을수록, 즉 민감할수록 아주 작은 소리도 잘 픽업을 해가지고 높은 출력으로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마이너스 50dB 플러스 마이너스 3dB 정도래요. 요것이 또 어떤 수준인지는 나중에 다른 마이크와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맥스 SPL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이고 모르는 용어들이 자꾸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SPL이라는 것은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는 건데요. 음압 레벨이에요. 즉 마이크가 견뎌낼 수 있는 소리의 압력 레벨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맥스 SPL이니까 최대로 마이크가 찌그러지지 않고 잘 수음을 할 수 있는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데이터입니다. 즉 이 SPL이 크면 클수록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수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맥스 SPL은 120dB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비트 뎁스 또 샘플 레이트인데요. 소리는 아날로그 파형이잖아요. 이것을 디지털로 얼마만큼 잘게 쪼개서 얼마만큼 쫌쫌한 주파수로 만들어서 보내주느냐의 데이터를 말하는 것인데요. AM8은 16비트 그리고 44kHz에서 48kHz까지를 샘플 레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교 대상이 될 테니까 좀 더 두고 보자고요. 그리고 마이크의 무게는 584g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떤 다른 마이크와 비교를 해볼 것이냐?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었던 엘사의 땡TX 와우 에디션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비교해 볼 거냐?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에피소드 110에서 플로 크리에이터 웰컴 키트 리뷰를 하면서 여기에서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마이크도 하나 있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어떤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만히 있었죠. 오늘을 위해서 기다린 겁니다. 바로 A사의 땡캐스트 마이크 25라는 제품과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하나씩 비교를 해보죠. 타입은 땡TX나 땡캐스트 모두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아니 AM8은 다이나믹 마이크인데 땡TX나 땡캐스트는 컨덴서 마이크라고 뭐가 다른 건데?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마이크라는 건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만들어주는 방식에 따라서 다이나믹 마이크냐 콘덴서 마이크냐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는 거는요, 자석 기둥에 촘촘하게 전선을 감아놨어요. 그리고 그 끝에다가 진동판을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1번과 같이 외부에서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2번의 이 얇은 진동판, 다이어프램이라고 하거든요. 요것이 이제 떨릴 거잖아요. 근데 이 얇은 진동판에 3번과 같은 코일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럼 진동판이 떨리는 대로 코일도 막 파르르 하고 떨리겠죠. 근데 이 코일은 4번의 이 자석 주위를 휘감고 있단 말이에요. 자석에 감겨 있는 코일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면은 뭐가 생기죠? 여러분 옛날에 과학 시간에 뭐 이런 거 들은 기억나세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막 이래가지고 자석에 전선이 왔다 갔다 운동이 생기면은 거기에 전류가 일어난다라는 거 혹시 들은 기억나세요? 저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자석에서 전기 코일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전류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전류가 5번을 통해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가 전기 신호가 되어서 나가는 방식이고, 이런 방식을 다이나믹 마이크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컨덴서 마이크는 뭐가 다른데,
컨덴서 마이크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진동판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전기 코일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컨덴서 마이크에는 코일이 없어요. 그리고 진동판이 두 개예요. 그리고 이 진동판 두 개 사이가 아주 얇게 지금 비어 있죠. 그래서 1번과 같이 소리가 첫 번째 진동판인 그 2번 진동판에 닿게 되면은 파르르 떨릴 거란 말이에요. 얘는 움직이는 진동판이에요. 근데 3번에 뒤에 있는 좀 두꺼운 진동판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2번 진동판과 3번 진동판 사이에 있는 요 공기의 압력이 막 달라지겠죠. 진동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 사이에서 정전기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정전기는 매우 미세하잖아요. 그런데 요 미세한 정전기를 요 4번의 직류 전원에서 증폭을 시켜줘요. 그리고 요것이 5번의 저항을 통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정류가 되고, 그렇게 증폭이 된 아주 미세한 정전기의 흐름이 전기 신호가 되어가지고 6번처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면 이 다이나믹 마이크와 콘덴서 마이크의 방식에 따른 특성의 차이가 있나? 당연히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다이나믹 마이크는 전원이 불필요합니다. 즉 자석에서 전기 코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그 전류가 생각보다 좀 커서 특별히 다른 전원이 불필요해요. 그런데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미세한 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팬텀 파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습기에는 다이나믹 마이크는 강합니다. 왜? 사실 이 진동판은 전기 코일을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서 진동판 자체의 민감성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콘덴서 마이크는 어떻습니까? 미세한 정전기를 일으키는 진동판은 사실 되게 민감하겠죠. 그래서 습기 같은 데 상당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 내구성은 어떠냐? 마찬가지죠. 진동판이건 전기 코일이건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내구성이 강한 데 비해서 이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전류를 다루기 때문에 진동판도 그렇고 기기들도 그렇고 되게 내구성이 좀 약하다고 해요. 그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폴라 패턴은요, 땡TX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종류나 돼요. 카디오이드, 옴니디렉셔널, 바이디렉셔널, 그리고 스테레오 이렇게 있고요. 땡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디오이드입니다. 카디오이드는 방금 들어서 알겠는데 옴니디렉셔널, 바이디렉셔널, 스테레오 이건 뭐야? 요거는요, 요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카디오이드는 그래서 한쪽 방향만 수음을 한다고 했었죠. 지향성이라고 했고요. 옴니디렉셔널이라는 것은 전방향성, 즉 모든 방향의 소리를 다 수음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바이디렉셔널 하면은 바이가 두 개라는 뜻이니까 양쪽 방향의 소리를 수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스테레오는 좌우의 소리 차이를 한꺼번에 수음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컨덴서 마이크인데 왜 땡TX는 이렇게 4개의 폴라 패턴을 가지고 있고 땡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디오이드 하나만 있는 거야? 이 이유는 바로 캡슐의 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땡TX는 마이크 캡슐이 4개가 있고요. AM8이나 땡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캡슐이 하나뿐이에요. 땡TX는 캡슐 4개가 전후 좌우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캡슐을 활성화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 방향성, 양방향성, 전방향성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커넥터는요, 땡TX는 마이크로 오핀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사실 땡TX의 아주 커다란 단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마이크로 오핀이야. 요즘은 다 이제 C타입으로 통일이 되어가는 상황인데 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땡TX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커넥터 전원부가 아닐까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땡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USB B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되게 특이하죠. USB B 타입 요즘은 거의 사용 잘 안 하는데
USB-B 타입으로 연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프리퀀시 레인지는요, 주파수 대역은 20Hz에서 20kHz까지입니다. 땡TX나 땡캐스트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그럼 범위상으로 보자면은 컨덴서 마이크가 그 영역이 더 넓고 또 파인 AM 에이스는 조금 좁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맞죠.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이크잖아요. 물론 이제 음악용으로 쓰는 마이크라면은 좀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 목소리를 담는 마이크라고 한다면 20Hz처럼 아주 낮은 초저역도 또 20kHz처럼 아주 높은 초고역도 사람 목소리로는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약간 다르더라도 큰 차이나 의미는 없다. 다만 아주 소리의 영역이 다양한 악기라든가 뭐 다른 소리를 채집을 할 적에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SN 레이쇼, 즉 신호대 잡음비는 땡TX는 100dB 이상이고요. 땡캐스트는 78dB 이상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신호대 잡음비 설명할 적에 신호대 잡음비는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제일 우수한 것이 땡TX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 출력, 감도, 센서티비티는 어떠냐? 땡TX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질 않아요. 요거는 나중에 실제로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의 감도인지를 한번 체감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땡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 플러스 마이너스 2dB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감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50과 마이너스 34 어느 것이 숫자가 높습니까? 마이너스 34가 더 높죠. 그런 면에서는 감도는 땡캐스트가 좀 더 낫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감도인지는 나중에 테스트하면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죠. 그리고 맥스 SPL 최대 음압 레벨은 땡TX가 122dB, 그리고 파인 AMAC 120dB, 땡캐스트도 120dB입니다.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비트의 뎁스나 샘플 레이트는 땡TX의 경우에는 24비트 48kHz, 그리고 땡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없네요. 그럼 24비트 48kHz와 AMAC의 16비트 44.1에서 48kHz는 뭐가 더 좋은 거냐? 아날로그의 사인 파형을 쪼개기를 땡TX는 24비트 24조각으로 쪼갠다는 얘기고요. AMAC는 16조각으로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잘게 쪼개지는 것인가요? 네, 바로 땡TX가 더 잘게 쪼개진다는 것이죠. 잘게 쪼갤수록 아날로그 파형의 형태와 좀 더 비슷해지겠죠. 좀 덜 쪼개면은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비트 수는 잘게 쪼갤수록 좋은 거라서 땡TX가 좀 더 나은 것이고요. 그리고 샘플 레이트는 뭐 48kHz로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볼 적에는 좀 더 원본 소스에 유사한 형태의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은 땡TX가 좀 더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비교를 해보자면 뭐 요 정도예요. 뭐 다 비슷한데 땡TX가 조금 더 키가 크죠. 그럼 무게는? 무게는 땡TX가 많이 무겁네요. 1295 1kg이 넘습니다. 스탠드 포함이고요. 그리고 AMAC는 584g, 땡캐스트는 제일 가벼운 256g입니다. 이런 정도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땡TX가 조금 튀게 좀 많이 좋은 마이크로 보이고요. 그리고 AM8과 땡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인 건데 센서티비티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품질을 보여주는지는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이 정도로 점검을 해보고요. 이제 언박싱을 해보죠. 자, 요게 케이스입니다. 뭐 무난하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날아온 만큼 요 모서리가 좀 찌그러져 있긴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뚜껑을 열면 파인의 사이트를 갈 수 있는 QR 코드가 들어있는 쪽지가 먼저 보이고, 그 밑에 이렇게 유저 가이드
설명서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뭐지? 마이크 받침대가 있군요. 그리고 스펀지를 띄워보면 이 밑에 드디어 마이크가 보이네요. 이 위에 있는 케이블을 먼저 볼까요? 요것은 USB-A to USB-C입니다.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길이는 2m나 돼요. 충분하죠. 다음엔 이제 마이크 본체가 되겠네요. 마이크 스탠드와 함께 연결이 된 상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깔끔하죠. 그래서 이걸 마이크 받침대와 마이크 스탠드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바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 받침대 밑바닥에는 난슬립 패드가 붙어 있어서 웬만해서는 절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마이크의 양옆에는 힌지가 붙어 있는데 이건 나사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크와 스탠드에 결합되어 있는 힌지의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예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크 암에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마이크의 윗부분은 폭신폭신한 스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싹 벗겨보면 이렇게 마이크 내부가 보이게 되는군요. 이게 언박싱의 다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와, 근데 벌써 20분이 넘는군요. 와, 예상했던 대로 역시 스펙 설명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인파인 AM-AC 외관과 성능 그리고 장단점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이크의 스펙이나 원리 같은 거 설명 꽤 괜찮았어. 유익했어. AM-AC 성능이 꽤 기대가 되는걸? 이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